AI 생성물 표시 의무 2026년 8월 2일 시작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리한 AI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사람이 AI와 대화 중인지 또는 AI가 만들거나 바꾼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판단할 단서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모든 AI 출력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50조는 제공자와 배포자의 역할을 나누고 상호작용과 콘텐츠 종류와 사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무를 둡니다. 제공자는 사람이 AI와 직접 상호작용할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제공자는 합성 콘텐츠에 기계 판독형 표식을 넣어 인공지능 생성이나 조작 여부를 탐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딥페이크와 일부 공익 정보 텍스트, 감정인식과 생체 정보 분류가 사람에게 노출될 때 별도의 고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기계가 읽는 표식과 사람이 눈이나 귀로 인지하는 고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한 뒤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유럽연합 시장에 내놓거나 사용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제공자가 유럽연합 밖에 있어도 그 시스템의 출력이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해당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에 관련 투명성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 상호작용 고지는 4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첫째, 대상 기술이 법이 정의한 AI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자료를 받거나 자동 응답만 내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실제로 양방향 교환을 하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셋째, 사람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AI 자체가 당사자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는 소비자나 전문가를 포함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배경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은 이 상호작용 고지의 범위 바뀝니다. 기계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도 자연인과의 직접 상호작용이 아니므로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는 첫 상호작용이 시작될 때부터 제공돼야 합니다. 그 고지는 명확하고 다른 정보와 구별되며 접근성 요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다만 평균적인 사람이 AI와 대화 중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면 별도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적인 사람은 합리적으로 정보를 갖추고 신중하며 주의 깊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명백성 예외가 투명성을 없애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합성 음성, 이미지, 영상 또는 텍스트를 만드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제공자에게는 출력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가 기계 판독형 형식으로 표시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탐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표식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견고하고 서로 호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콘텐츠의 출처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단서를 남기는 것이지 모든 화면에 같은 모양의 배지를 강제로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표준적인 편집을 보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면 기계 판독형 표시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입력 자료나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보조 편집도 같은 예외 판단의 핵심입니다. 짧은 숫자와 기호와 글자의 나열은 집행위원회 지침이 든 범위 밖 출력의 예입니다. 소스 코드도 기계 판독형 표시 의무의 범위 밖으로 제시됩니다.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고 기계끼리만 전달돼 자동 처리되는 출력도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 제작 같은 폐쇄형 산업 또는 제품 개발 환경에서 중간 재료로만 쓰는 출력도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면 범위 바뀔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간 거래와 산업 맥락에 대해서도 좁은 표시 예외를 설명합니다. 콘텐츠 유형의 특성과 기술 구현 비용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 수준도 비례성 판단에 고려됩니다. 그래서 제공자의 의무를 모든 AI 결과물에 항상 눈에 보이는 라벨을 붙이는 규칙으로 요약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배포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공공기관 같은 주체입니다. 개인이 사적이고 비전문적인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포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사업과 직업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용하면 전문적 활동으로 보아 배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법인의 권한 아래 시스템이 쓰이면 그 법인이 배포자입니다. 그 법인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는 직원은 각각 별도의 배포자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 계약자나 프리랜서가 운영에 참여해도 법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일한다면 배포자 지위가 자동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감정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배포자는 그 시스템에 노출되는 자연인에게 작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생체 정보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배포자도 노출된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실시간으로 분석할 때뿐 아니라 사후에 자료를 처리할 때도 적용됩니다. 집행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 고지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이며 반드시 작동 목적까지 설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존재하는 사람과 사물과 장소와 단체와 사건을 닮아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일 수 있는 AI 생성 또는 조작 음성, 이미지, 영상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합성 콘텐츠와 모사 대상 사이에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모사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현실에서 존재할 법했는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람이 그 콘텐츠를 진짜이거나 사실이라고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판단할 때는 유사성뿐 아니라 콘텐츠가 전하는 메시지와 배포 맥락과 예상 관객의 기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배경 장면과 특수 효과와 표준적인 전후 처리는 관객이 실제 기록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딥페이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포자는 딥페이크가 자연인에게 처음 노출될 때까지 명확하고 구별되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별도 기술 도구 없이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자가 콘텐츠 안에 넣은 기계 판독형 표식만으로 배포자의 딥페이크 고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예술적이거나 창작적이거나 풍자적이거나 허구인 작품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고지 의무가 제한됩니다. 공익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는 AI 생성 또는 조작 텍스트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배포자의 명확한 표시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텍스트가 실제로 공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 내용이 공익사항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사항에는 정치와 민주 절차, 공공서비스, 사법과 법 집행, 기본권, 공공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 안전과 공적 논쟁의 중요한 경제, 금융, 과학, 문화 발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전 사람의 실질적인 검토나 편집 통제를 거친 텍스트는 표시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검토는 해당 주제에 관한 지식과 전문적 판단을 가진 사람이 내용의 실질을 의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편집 통제는 책임 있는 편집 주체가 사실 확인과 출처 신뢰성 검토를 포함해 내용을 승인하고 고치고 거절할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맞춤법이나 문법만 고치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확인은 이런 사람 검토나 편집 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공개물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실질적인 검토나 편집 통제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실무 규범이 시행 직전에 발표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정해진 적용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집행위원회 자료는 8월 2일 전에 시장에 나온 생성형 시스템의 표시와 탐지 의무에 한해 2026년 12월까지의 제한적 전환 규칙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 제한은 직접 상호작용 고지와 배포자의 딥페이크, 공익 텍스트 고지 전체를 일괄 늦추는 규칙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된 콘텐츠에는 소급해 라벨을 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합니다.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무 규범에 서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실무 규범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AI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서명 제공자와 배포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감독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규범은 제공자의 기계 판독형 표시 부분과 배포자의 딥페이크 공익 텍스트 고지 부분을 나눠 역할에 맞게 선택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집행은 주로 각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이 맡고 일부 시스템은 AI 사무국이, 유럽 연합기관이 쓰는 시스템은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기구가 담당합니다. 위반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3%까지 가능하며 중소기업에는 비례성이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공자와 배포자 중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직접 상호작용과 기계 판독형 표식과 사람이 인지하는 고지를 각각 따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시청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